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99.9를 맞춰야지 이제 99.9만 받는 건데 네. 이분은 그냥 이제 주파수 대역대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를 다.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의문인 사연을 결국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써봅니다. 20살 때 잠시 시한부 같은 일을 겪고 매일 같은 귀신을 마주보는 가위눌림 말고는 평범하게 지내오던 중 제가 겪은 진짜 이상한 일들은 2016년쯤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직원이 되기 위해 교대 근무를 버티던 시절 저는 기숙사 건물 앞을 지나 회사 식당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유난히 어수선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새벽 기숙사 건물 끝층에서 한 직원이 투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위층 타 회사 직원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저희 회사가 위층 전체를 계약하면서 기숙사도 당장 비워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아내와 갓나아기가 있는데 갈 곳이 없는 나머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소문만 들릴 뿐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길바닥에 사람이 누웠던 자세가 스프레이로 표시돼 있었고 피 얼룩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피해서 주차된 차들 사이로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자 비가 와 얼룩이 조금 흐트러지면서 저 포함 모두 통행로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처음 있는 일에 집중이 전혀 안 돼 그 생각이 한 번씩 떠올라 메스로 제 손을 베는 사고도 났습니다. 주 야간 교대 근무에 불면증까지 더해져 잠은 늘 3시간 남짓이었고 그 생활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 겪는 이명이 시작됐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작아지는 사람들 소리, 마치 물속에 잠수해 있는 느낌, 또는 귀 옆에서 누가 바람을 부는 듯한 선명한 느낌. 갑자기 눈과 귀에 꽉 차오르는 압력감 등이나 팔 안쪽에 갑자기 돋는 소름, 누군가 뒤에나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럴 때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정말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졸음이 쏟아진 시간쯤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을 따라 제 옆에서 계속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위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언니 아무도 안 불러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그 노래는 몇 년간 제 귀 옆에서 따라 부르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러운 과호흡, 손떨림, 알 수 없는 발작 수준으로 한 번 왔었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아주 작은 떨림도 치명적이라 병원들을 돌고 돌아 결국 정신과에서 공황 증상 진단을 받고 장기 병가를 받았습니다. 병가 제출하고 집으로 가던 날 평소 20분 거리인데 1시간이나 걸렸고 그 1시간 동안 몸이 기억하는 게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이사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안방에서 맨발로 걷는 저벅저벅 소리가 들렸고 그 발소리는 절대 문을 넘지 않고 안방 안에서만 반복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발 쪽 끝에서 꿀렁 제 다리까지 흔들리는 누가 침대 위를 걸어다니는 듯한 선명한 꿀렁거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섭기보다 반복되는 이상현상에 짜증이 강했네요. 스트레스로 자해도 여러 번 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한 게 아닌 왜 그랬는지 정신 차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부엌에서는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올려둔 접시가 퍽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산산이 깨진 채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구나. 장기병가 후 복귀했을 때 이상현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사 작업복은 밝은 민트 무균복, 흰색, 핑크색은 있어도 검정 작업복은 없는 회사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나오지 않게 착용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옆에서, 아래서 또는 위에서 검은 무언가 형체가 휙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착각하기에는 지적을 받는 점이라 그럴 수 없는 복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간 근무 중 내려보는 자세로 일을 하던 도중 위에 무언가 느껴져 고개를 든 순간 그 알 수 없는 검은 형체가 제 눈앞 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몽글몽글한 동그란 모습 그대로. 얼마간 가만히 떠 있다가 갑자기 제 몸 쪽으로 순식간에 훅 떨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뭔가가 갑자기 떨어지니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피했는데 직원들이 놀라 다가왔고 뭐가 떨어졌다. 여럿이 찾아봤지만 제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앉아있던 직원마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저만 본 것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주차할 자리가 없어 깜깜한 운동장 끝에 차를 세우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 저 혼자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집에 들어 외출복 그대로 거실에 있는 동안 대략 2분 정도 지났을까?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1층 6세대 중 중간 집이었기 때문에 바로 문을 열면 사람은 보였을 텐데 뛰거나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잠든 오전 시간에도 누군가 도어락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는 틀렸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짜증이 나 누구세요? 라고 크게 소리치자 더 이상 도어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신발이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잠결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다 문고리를 잡고 열려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깬 일들입니다. 그 시기 저는 콘센트와 전원, TV, 에어컨을 병적으로 확인하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 번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에어컨이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옆집 할아버지 연세가 많고 치매 기미가 있어 저를 잘 못 알아보실 때가 많으신데 어느 날 출근하느라 늦게 급하게 나가는데 집 앞에 어떤 남자가 어이 문 조심해 라고 말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에 여쭤보니 그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들이 무엇인지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복귀 이후 회사 식당 근처는 유난히 발길이 안 갔고 식사 시간엔 밥도 먹지 못한 채 매일 주차장 한적한 곳에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가면 썩은 냄새 같은 표현하기 힘든 심한 악취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후배나 동기에게 물어보면 언니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라고 했고 그 냄새는 오직 저만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 익숙해졌는지 잊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 회사 뒤 야산에서 오래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종자로 전국 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인데 그 시기가 제가 악취를 맡기 시작한 때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을 텐데 모두가 아닌 왜 나만 맡게 됐을까? 어느 날 차 시동이 아무 이유 없이 아예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떠나는 직원들. 결국 주차장은 텅 비고 사방에 가로등은 있지만 어둡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던 저도 그날만큼은 누가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폰도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버렸습니다. 3시가 다 되도록 시동이 안 걸리다 갑자기 이유 없이 불은 켜졌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새벽에는 차가 많지 않고 가로등조차 많이 없어 어둠이 그토록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느꼈습니다. 뭔가 진짜 이상하다. 근데 모르겠어. 차는 점검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깨 통증, 목 통증, 언제 부딪힌 적이 있었던가? 기억도 나지 않을 멍들, 귀가 물속에 잠수한 듯 먹먹해지는 느낌, 잦은 시선, 갑자기 돋는 소름, 그리고 자주 봤던 피. 회사 주변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고들, 차가 속력을 낼 이유도 낼 공간도 없는 곳들에서 잦은 사고의 흔적들,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해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결국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금도 밤에 푹 자지 못하고 가끔은 집에서도 빠르게 지나가는 검은 형체를 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제가 뭔가에 끌려온 건지 몸이 약해져 잘못 본 건지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지어낸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어 비밀 보장 부탁드립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증명하고 싶어 정보를 남기는 겁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관리 건물입니다. 현재는 확장으로 건물이 늘어났고
회사와 공약으로 청년들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이미지가 큽니다. 당시 투신 사건은 분명 기사로 존재했는데 어째서인지 지금은 인터넷에서 전부 사라져 있습니다. 몇 시간을 찾아봐도 기사 한 줄을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다닌 직원들이라면 모두 기억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뒷산에서 발견된 실종자 사건은 야산 시신으로 검색하면 지금도 기사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긴 이야기겠지만 알고만 계신다 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두는 그저 몸이 약해서 잘못 봤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긴 기간 너무 이상하고 생생한 기억과 느낌,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탄 거 아닙니까, 형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어떤 그 존재가 주는 신호? 손님 들어온 거 아니야, 집에? 아니면 약간 좀 민감한 거일 수도 있죠. 네. 이야, 뭔가 뭐 주파수가 맞았나? 저 몰입해서 봤는데 갑자기 그거 있죠. 계속 읽다 보니까 정신이 갑자기 스근이 멍해져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주변에서 있던 일들을 느끼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강했던 거고, 음식점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과일집에서 일했을 때 냄새만 맡고 어떤 과일인지 대충은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10년 동안 과일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우리가 딱 이제 마트 같은 데 딱 가면 과일 딱 보고 저거 신선한 거네, 저거 수입산이네, 대충 알잖아요. 네. 그 감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일을 그만뒀어도. 익숙함. 거기 네. 있을 때 그 그죠.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 뉴스를 알아요. 이거 진짜 있었던 기사가 없대요. 내린 것 같은데요. 뭐 회사 차원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그 회사 아닙니까? 예전에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 옛날에 그때 그거 10년 스파 때 제주도에서 내가 시신인 줄 알았는데 지자체에서 뭔가 외국인. 좀 나한테 따로 신고를 하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지역에서 조금 이런 안 좋은 일을 덮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고 우리가 있었을 되게, 것 같아요. 되게 뭐 쉽게 생각하자면 땅값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회사 그다음에 이미지 뭐 때문에 회사의 그런 것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해서 또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 뉴스를 저도 그냥 뭐 흔히 있는 범죄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넘겼었거든요. 범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되게 멀지 않는 곳이니까 제가 원래 살았던 거기서 와 무섭다. 근데 이거는 뒷산에 있는 그 시신이었던 그 영혼이 신호를 준 거일까요? 그거랑 별개로 이분이 좀 되게 약간 좀 이런 쪽을 많이 타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 쉽게 설명,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보자님은 그냥 안테나가 있는 사람인데 네. 5G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5G가 되는 거고, 3G가 흘러가는 상태면은 이렇게 날아가더라도 이렇게 흘러가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99.9를 맞춰야지 이제 99.9만 받는 건데, 네. 이분은 그냥 이제 주파수 대역대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를 다 광역이네요. 좀 약간 하지 번개 않나. 치는 날 피레침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예. 비가 오는 날에 우리 제보자님 조심하셔야 되고, 일을 그만두신 건 잘한 것 같긴 해요. 예. 이렇게 계속 피폐해지시면 되게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좀 푹 쉬다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